인사하시고. 먼저 12구 할로윈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모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존재가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시 한 편 잠깐 일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참사 다음 날 쓰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눈부신 자유 만끽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영문도 모르고 떠밀리고 떠밀려 세상의 마지막 숨결을 놓았으니 그 고통과 절망과 어둠과 지옥을 어찌다 감당했단 말인가. 영령이여, 젊고 향기로운 영령이여, 미안하오, 미안하오, 우리가 미안하오.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본다면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그리고 상황 관리, 그리고 수습. 그런데 현대 국가에게, 특히 선진국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총리님과 국무위원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후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직자의 임무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부의 언어로 보자면 행사 전 직무유기, 행사 당일 직무유기, 행사 후 직무유기 혹은 증거인멸, 범죄, 이런 것들이겠죠. 행안부 장관님 PPT 잠깐 띄워주십시오. 지난 7월 15일 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PPT 보시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 저 도표를 보면서 역대 정부는 청와대가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라고 딱 써놨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 다 화살표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렇게 해서 맨 밑에 경찰청 있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지휘 감독 책임자가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만드셔서 경찰국을 신설하셨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청의 문제도 역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죠.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경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국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장관님 책임이 맞죠?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여러 자, 가지 그러면 변화가 지금 많아서 발뺌하시려고 결국 하시는데요. 시행을 못했습니다. 발뺌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호기롭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경찰이 아무것 잘할 거라고 그냥 넉넉히 믿고 있으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다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이거는 직무유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헌법 제34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행안부죠. 안전과 재난총괄부서가 행안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극도의 혼잡 시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써놨어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 관한 법률, 옛날에 경찰법이죠. 여기에도 보면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하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 조항은 서범수 의원이 정리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경찰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안전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뭐 다른 부처도 책임이겠지만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책임이겠죠. 그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경찰청장님. 청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장님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서울경찰청장이 경비 인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서 서울을 책임지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29일자 경력 운용 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개요는 보고 받았습니다. 81개 부대 4,800여 명의 경비 인력이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으셨죠. 네, 거기에 이태원 할로윈에 대해서는 몇 명이 할당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별도 기동 부대가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로죠. 자, 그날 용산 서장이 밤 9시까지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용산 대통령실 주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비 인력 4,800명이 서울경찰청장의 계획에 의해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시위자들과 더불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완벽하게 경호하도록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산 서장은 보도에 의하면 밤 9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시위대들이 해산하는 걸 지켜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태원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 집회 시위 관리 업무를 했던 건 맞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맞죠? 그 제 말이 시간 틀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경호라기보다는 집회 시위 관리였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님 다시 여쭙습니다. 기자회견을 10월 30일 하셨어요. 총리님하고 같이. 네. 거기 첫 번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맞죠? 네. 자, 그러면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셨어요?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라고 말씀하셨죠? 예년과 자, 보십시다. 같은 수준으로 이태원역에 많다는 취지입니다. 참사 하루 전날 지하철 이용객이 35,900명. 그 전보다 많아요. 5년간 최고치입니다. 하루 전날. 그리고 할로윈데이 당일 볼까요? 이태원역에서 승하차한 이용객만 13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장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지금 책임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책임을 태도거든요.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되어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뭐라고요?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뭐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행안부 장관께서 150명이 넘게 압살을 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바로 제가 이게 정부입니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선임 장관으로서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장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100수십 명이 사망한 시점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이 지금 하실 말씀이에요? 총리님. 마음을 세세히 총리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총리님께서는 지금 행안부 장관의 저 답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총리께서는 혹시 국무조정실 통해서 받으신 보고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지만 저런 자세한 상세한 보고는 자,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 행안부와 총리실, 국무조정실이죠. 총리실과 대통령실로 정보 보고를 포함해서 매일 보고하시죠. 뭐 현안이 보고하시죠? 있을 때, 예, 현안이 있을 때는 하지만 뭐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책 참고 자료라고 11월 1일자로 보도된 자료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자료가 사고가 나고 나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동향이라고 하는 보고서죠. 저도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자료가 청와대 보고된 자료 맞죠? 대통령실 맞죠? 그 관련 기관에 보고 맞지요? 전파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보고 자료 맞죠? 네, 관계 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 자료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자료가 맞습니다. 약간의 목차가 다르게 해서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수습에만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할로윈 대위 포함해서 집회 시위,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 포함해서 경력 이동 계획, 배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를 보통 금요일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상황 점검 회의,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통 보고할 때 회의할 때 국정상황실장 통해서 보고하는데 맞습니까?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실에서 네, 알아서 보고하겠죠, 그죠? 10월 29일 상황은 그렇게까지 대통령실까지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 계획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위 계획이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중요도에 따라 보고 정도가 다릅니다.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보고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실 나오셨죠? 경제수석님? 네. 네.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10월 27일인가요? 금요일? 네. 8일이군요. 금요일 아침에 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네. 상황 점검회의 같은 거 하지요. 네, 합니다. 거기에 주말 집회 시위나 주요한 상황 관리 관련된 경찰청의 보고가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심각한 문제네요. 국정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수해났을 때도 폰트롤 타워라고 해서 폰으로 하더니 이제는 낙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방부 장관이 아침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수석님, 그러면 11월 1일자 아까 정책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경찰청의 그 보고 자료가 국정상황실에 보고된 거 맞죠? 맞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국정상황실장이 보고한 거 맞죠? 제가 그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9일 날 밤 11시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다고 합니까? 국정상황실장한테 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은 국정상황실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은 그 야심한 밤 11시가 되어서 물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을 대면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통령실의 주변에 시위도 있고 그 주변에 그 시위가 있는 주변에 10만 명이 넘는 할로윈 축제가 그날 같은 날 있는데 경찰에서 경비 인력 계획까지 세웠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 경찰서에서는 계속 정보 보고도 10만 명 이상이 올 거니까 경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고 정보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님. 10만 명이 운집할 거라는 보고는 있었지만 경력 부분은 별개 언급은 없었던 보고가 것으로, 있었죠, 그죠? 네,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일상적으로 경찰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께서 혼자 뭉개고 위험 사항을 그냥 떠안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보고하고 총리실에서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혹시 10월 27일이나 8일이죠. 금요일이나 10월 29일 사고 전 시간까지 혹시 국정상황실 통해서 혹은 국무조정실 통해서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경찰청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이 운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찰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날 있었죠.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이 국조실에 나와 있죠. 네네. 거기 통해서 보통 업무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 안 했습니까? 전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도대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소한 금요일이 되면 집회 시위 그리고 주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내리지 않습니까? 국조실장님, 지금 온 나라 시스템 말고 대통령실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온라인 업무를 합니까? 국정관리 시스템 하에서 하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정책 참고 자료가 팩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시스템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보통 지시사항은 그 시스템으로 옵니까? 전화로 옵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국조실장 통해서 나가잖아요. 국조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뭘로 수명합니까? 시스템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그 지시사항은 국정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 이번에 10월 28일, 29일 날은 지시사항이 없어요. 전혀. 네네. 그 전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장님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총리님도 10월 30일 날 나오셨을 때 전혀 내용도 모르고 행안부 장관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국민들 앞에 행안부 장관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면피성 발언만 해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화가 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 정부가 도대체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정책 참고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유출된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대통령실에 보고된 자료가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유출하지 않았던 이상 대통령실에서 유출한 것 같고 그래서 합리적 추측으로는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보도 한쪽은 검찰 쪽에서 관련된 곳에서 보도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그 내용을 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통령실로 보고했던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책 참고 자료는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전부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정보 보고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사용을 하고 나면 자동 폐기하게 돼 있는 게 저희 대통령실 경제수석 아까 관련해서 국정상황실에서 보고받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아까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투던데 그게 문제 없음을 입증하려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 관례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날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글을 보고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무정부에 가까운 무책임과 책임의 피, 직무유기,